안녕하세요. 11월 초에 대만 타이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출발 기준 타이중이 타이베이보다 현저히 저렴했었는데요. 트립닷컴에서 숙소랑 같이 예약하는 게 항공기 예약만 할 때보다 훨씬 저렴해서 왕복 티켓과 숙소를 함께 예약했습니다. 우선 여행 가시기 전에 하나머니 어플로 온라인 환전하신 다음에 도착해서 대만 편의점에 있는 국태은행 ATM기에서 하나카드로 인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은행 ATM기로 하면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은행 트래블카드가 비교시에 저랑 가장 잘 맞았고요. 다른 은행이어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이중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원분께 여쭈어서 버스 편의점에서 활용 가능한 이지카드를 구입했고요. 카드 가격은 제가 산 건 대략 170 타이완 달러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나와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타이중 중심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전에 타이중 시내에서 버스 무료라는 글을 봤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탑승 시에는 15 타이완 달러가 필요하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타이중 중심부로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자 혼자 생각하고 국수와 훈제오리를 파는 음식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지나 타이중에 도착했고요. 11월 초인데 아직 한국 9월 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점 도착입니다. 구글 번역기 필수입니다. 기본 국수인 당귀국수, 오리훈제가 유명하다 해서 오리훈제 4분의 1마리를 시켜 먹었고 전체적으로 슴슴한 맛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훈제오리 껍질에서 달고나 태운 향이 났어요. 가게 입구에서는 이렇게 구운 오리와 거위를 볼 수 있었고요. 미슐랭을 5년 연속 받는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숙소 체크인이 3시여서 쭉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처 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타이중역을 들렀다가 근처에 절이랑 라라포트를 행선지로 정했고요. 홍루이젠 본점과 티탑에서 디저트를 사 먹으면서 걸어갔습니다. 본점이 생각보다 작고 동네 빵집 느낌이었고요. 샌드위치와 레몬빵이 유명하대서 딸기 땅콩 버터맛 샌드위치랑 레몬빵 하나하나씩 사 먹어봤습니다. 이 역시 전체적으로 둘 다 달콤함에 있어서는 그냥 슴슴하고 싱거운 맛이고 자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 패밀리마트에 들렀는데 밀크티의 나라답게 10 타이완 달러에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서 구입해 먹었고요. 이 역시 좀 물이 많이 섞인 듯해서 묽지만 좀 계속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있던 제4 신용합작소에서 유명한 와플은 먹지 않고 와플 제조 과정이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애인이나 친구랑 온다면 먹을 것 같은데 혼자서 먹기는 조금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사 먹을 돈으로 야시장에서 쓰자 같은 마인드? 티탑에 들러서 오롱티를 사서 마셨습니다. 펄이 타피오카 펄은 아니고 알로에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었어요. 사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타이중역에 도착했고요. 구역사와 신역사가 공존하고 있는데 구역사 자리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박물관, 폐열차 카페, 애니 굿즈 판매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걷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웬 귀여운 곰돌이 인형이 있어서 앞에서 한 장 찍고 다시 걸어갑니다. 저는 이용 안 했지만 유바이크라고 해서 서울 따릉이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만용 따릉이가 있더라고요. 대만 유심을 구입해서 대만 번호를 받으셨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투벅이로 계속. 저 건물이 라라포트 몰이고요. 이곳은 그 라라포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인공호수인데 배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호수 위에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어서 한번 쭉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5분 정도 더 걸어서 도착한 사원에는 단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굳이 가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라라포트몰은 그냥 한국과 비슷한 몰이어서 호수에서 바라본 전경은 좋았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하게 느낀 점이 딱히 없어서 내부 몰 사진을 굳이 찍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앞에 타이중 공원을 살살 뛰어줬습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게 되면 한 바퀴 돌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펑지아 야시장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반대로 탔어요. 반대 방향 중에 갈 만한 곳이 있나 봤는데 85도씨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가는 길에 길거리 우육면 집이 있어서 우육면 먹었고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김치도 같이 주셨습니다. 크게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먹고 바로 근처 85도씨 커피로 갔습니다. 시솔트 커피와 여기서 유명하다는 그 시그니처 도넛을 하나 먹었는데 계속해서 슴슴함으로 느껴졌던
있었던 대만의 음식 중에서 가장 진하고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시솔트 커피도 정말 맛있었고요. 이 두 가지는 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타이중의 밤은 이렇습니다. 철길 다리로 건너와서 이제는 펑지아 야시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버스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되는데 구글맵으로는 이미 도착하거나 지나간 것처럼 버스가 나와도 실제로는 연착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착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대만의 야시장인데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재료를 직접 담아서 드리면 볶아 먹게 해주시는 이런 노점도 있었습니다. 고구마볼이 유명하다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안에는 뭐 없고 공기가 들어있고 겉표면 맛으로 바삭촉촉한 식감이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네, 여기부터 본격 노점거리인데 저는 계란이 속에 들어있는 어묵, 닭다리살 꼬치, 미니새우구이를 먹었습니다. 다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 어묵튀김이 나머지 두 개보다는 조금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네, 이 1차는 일어나자마자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구글맵에 나와 있어서 갔고요. 대부분의 식당이 오전 10시 이후에 열더라고요. 원래는 삼겹살 덮밥이랑 우육면으로 배를 채우고 1월담으로 넘어갈 생각을 했었는데요. 삼겹살 덮밥이 지금 주문이 불가능하다 해서 우육면이랑 칠리 만두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고기는 두툼했고 이 역시도 자극적이거나 기름지지는 않고 슴슴한 느낌, 적당히 괜찮게 먹을만 했습니다. 다 먹고 이제 다시 숙소 옆에 간청터미널로 와서 버스를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류장 근처로 가니까 버스가 서 있고 이제 알아서 먼저 르웨탄 가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타는 차 시간이 맞는지 여쭈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지카드 태그하자마자 190 타이완 달러가 결제됐습니다. 풀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갑니다. 드디어 르웨탄 1월담에 도착했는데요. 르웨탄 호수는 타이중이 아니고 옆 도시인 난터우현의 위츠향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대만 최고의 담수호, 그러니까 짠맛이 나지 않는 민물 호수라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세븐일레븐 옆이 타이중 돌아갈 때 와야 될 정류장입니다. 클룩에서 구입한 유람선, 자전거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람선 매표소에서는 유람선 티켓만 주고 자전거는 자전거 가게를 스스로 따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신 다음에 유람선을 먼저 타실지 자전거를 먼저 타실지 잘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유람선을 먼저 타고 이후에 오후 4시에서 5시쯤 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유람선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 수이서에서 출발해서 현광, 이다샤오 두 지역을 찍고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1부터 3까지 모든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유람선 티켓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1번 형광사로 출발합니다. 호수가 정말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람선 타자마자 이 티켓 정말 잘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형광사에 도착하자마자 앞에 간장 계란 파는 곳이 있어서 하나를 사 먹었고요. 르웨탄은 츠언탑 전망 보러 오는 거란 말이 있더라고요. 탑 입구까지 가는 버스가 있으나 이제 배차가 말도 안 돼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직선거리 약 2km 정도를 걸어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올라가자마자 본 츠언탑은 훌륭했고 올라가는 계단은 빙글빙글 신기했습니다. 츠언탑 맨 위층까지 올라가서 본 풍경은 진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지막 층까지 올라가서 종도 치고 이 엄청난 장관을 직접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현광사 선착장으로 가서 이제 2번 이다샤오 마을로 갑니다. 거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모찌, 밀크티, 홍차 아이스크림 등을 먹었고 특별히 전 이 가게의 밀크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수이서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전거를 대여하러 가는데 자전거 가게는 6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리자마자 4시 10분 정도여서 급히 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자전거 이용 설명이랑 어느 루트로 가면 되는지 지도 종이를 주시면서 설명해주고 사인이랑 함께 신분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 자전거 종류를 고르고 주행 시작합니다. 2가지 주행 루트가 있는데 저는 적절한 거리, 왕복 약 14km 정도의 코스를 선택했고요. 해가 조금 지고 살짝은 선선한 날씨에서 타서 아주 끝내줬습니다. 한 3분의 2쯤 지점에는 경사진 구간이 있어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으로 정말 신나게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코스 끝 찍고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르웨탄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이나 또는 연인, 친구랑 오면 잊지 못할 기억 만들 것 같습니다. 5시 30분까지 자전거 가게에
자전거를 반납한 다음에 6시 25분까지 1시간은 버스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에 차가 온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일찍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또 1시간 4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숙소에 도착하고는 한번 씻고 근처에 있는 이중재 야시장에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 우선 괜찮아 보이는 해물이랑 고기 볶음면을 시켰고 먹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이 가격 주고 먹을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집이 전날 먹은 어묵집의 다른 체인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전날 펑지아야 시장에서 먹었던 어묵 중에서 못 먹어봤던 다른 맛과 송어알 어묵을 먹어봤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 일색으로 엄청난 천사지 파이를 가봤는데요. 메인 메뉴인 100타이완 달러짜리의 약간 매콤한 맛을 인터넷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시켜서 제로콜라랑 먹었는데 꽤 맛있었고 한 개 먹으니까 정말 많이 배불렀어요. 먹다가 마지막 끄트머리쯤엔 뼈가 나오니까 유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윽고 수박 주스 중 사이즈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 말 그대로 수박 갈아낸 맛입니다. 맛있었고 입가심으로 딱 적절했어요. 이후에는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한시 야시장이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여기가 정말 야시장다운 야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배가 부른 상태여서 뭘 사 먹지는 못해도 음료랑 신기한 음식 있으면 먹어보자, 구경해보자 해서 갔고요. 여러 가지 포장마차들, 음식들, 음료, 마작, 경품 추첨 게임 등이 있었는데 대만 1픽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음식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한방 돼지갈비탕, 한방 매기탕 식당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타국에 가면 제가 생소한 걸, 그 나라만의 것을 먹어보자는 주의여서 겁나는 마음에 일단 100타이완 달러짜리 제일 저렴한 가격의 매기탕을 시켜봤는데요. 정말 대만 여행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한방 삼계탕의 구수함이랑 어향의 은은한 단짠 향미, 매기 자체의 담백 고소함이 한 번에 오는 맛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영상 클립을 2개씩이나 넣으면서 강조했겠습니까? 정말 강추합니다. 꼭 가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는 코코넛 우유를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거리도 많고 먹거리 볼거리도 많은 한시 야시장은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날 갔던 펑지아 야시장, 그리고 이중재 야시장, 한시 야시장, 이렇게 이틀 동안 총 3개의 야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로써 이튿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는 3일차가 됐습니다. 저녁 6시 30분 비행기라 적어도 4시까지는 도착하자는 생각으로 체크아웃한 다음에 공원 한 바퀴 돌고 이중재 야시장 거리에 낮을 즐겨보았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이 점심쯤 되니 슬슬 열더라고요. 전날 못 먹었던 음식들을 좀 먹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만두 위주로 먹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물만두를 먹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육즙이 팡팡 터졌어요. 다 먹고 걷다가 각종 푸드코트 먹거리가 있는 아이플라자엔 떡볶이를 비롯한 한식, 내내치킨 등이 있었고 여러 음식을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아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먹지 않았는데 한번 구경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플라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 거리,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만두 노점상들이 밀집한 곳이었는데 공항에서 파는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이니까 여기에서 사가야겠다 하고 3개 정도 되는 만두 노점상에서 만두들을 샀습니다. 이건 총자빙이라는 대만식 타코 같은 건데 또띠아같이 생긴 얇은 밀가루 위에 토핑을 선택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저는 8번 베이컨이랑 파가 들어간 걸 선택했고 괜찮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후에는 곧바로 그 옆에 있는 테이크아웃 밀크티 집에서 허브젤리 밀크티를 마셨어요. 이것도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선 2날도 날씨가 좋았는데 마지막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중재 야시장에서 유명한 막창국수집, 막창이 사정이 있어서 안 되고 고기국수로만 가능하다 해서 아쉬운 김에 그거라도 먹었습니다. 오픈 직후라 준비하는데 30분을 기다려야 해서 좀 지루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좀 미안하셨는지 토핑 계란이랑 내장 완자고명은 원래 돈 받는 건데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감사해서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냉두유 한 잔 사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으로 가기 전에는 전날 먹었던 수박 주스 대용량 1000cc짜리로 한 번 더 사 먹었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수박 주스 전부 마셔버리고 아까 포장한 만두 들고 충유백화점 근처 구경하다가 1시간 40분 정도 버스 타고 타이중 공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액은
레몬티 10타이완 달러짜리 하나 공항 패밀리마트에서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타이중 2박 3일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